혹시 통장에 정확히 얼마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지 아시나요? 오늘 제가 그 정확한 금액을 공개해 드릴 건데요.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모은 그 돈 때문에 매달 34만 2,510원씩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거든요. 65세 넘으면 당연히 받는 줄 알았던 그 돈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최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어요. 그 돈이 얼마였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금액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더 황당한 건 아직 남았어요. 김할아버지는 아들이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빌려간 5천만 원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도 못하고 계세요. 아들한테 빌려준 돈도 내 재산으로 인정받는다니까요. 정말 어이없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기초연금을 꼭 챙기는 법은 물론이고 놓치면 안 될 노후 자금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때문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손해보실 수 있거든요. 특히 자녀분들이 용돈 드린다고 통장에 넣어주는 그 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왜 그런지 곧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기초연금이 이렇게 까다로운 줄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셨는데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이 어머니 소득인정액이 너무 높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도 깜짝 놀랐죠. 도대체 얼마나 높길래?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평생 용돈을 모아서 3천만 원 정도 저축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2025년 8월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거든요. 어머니 집값과 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하니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거든요. 우선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받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득과 재산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주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 기준이 2025년에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2025년 8월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단순히 월급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박 할아버지는 월 소득이 20만 원이에요. 기초연금 소득 기준에 충분히 들어가죠. 그런데 집 한 채와 예금 8천만 원이 있어요. 정부에서는 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요. 집은 월 소득으로 환산할 때 공제를 받지만 예금은 4% 환산율로 계산돼요. 그래서 실제 소득 20만 원에 재산 환산 소득을 더하면 기준을 넘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복잡한 계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특히 자녀분들이 용돈 드린다고 통장에 넣어준 돈도 본인 재산으로 인정받아요. 효심으로 드린 용돈이 오히려 부모님 기초연금을 막는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궁금해하고 계신가요? 도대체 그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함정들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더 놀라운 건 2025년에 기초연금 지급액도 올랐다는 거예요. 이제 단독 가구는 최대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에요. 이런 돈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2025년에 소득인정액 기준이 15만 원이나 올랐다는 걸 말이에요.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213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올랐어요. 실제로 이웃 할머니 한 분은 작년에 탈락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신청하니까 매월 34만 2,510원씩 받게 되셨거든요. 1년이면 410만 원이에요. 정말 큰 돈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동사무소에 기초연금 신청하러 갔는데 공무원이 서류만 쓱 보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럴 때 대부분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시죠.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꼼꼼히 따져보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제 정말 핵심을 말씀드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던 그 정확한 금액, 지금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미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받을 수 있는 비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에 숨겨진 기준들을 속속들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이미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기초연금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도 많아요. 의료비 지원, 교통비 할인, 주거비 지원까지.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절약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기초연금 받는 정확한 기준, 절대 피해야 할 실수들, 그리고 탈락해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꿀팁까지 말이에요. 게다가 기초연금 말고도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4가지 복지 제도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모든 걸 알고 나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매월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해질 거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기초연금이 정확히 뭔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어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초연금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보고 연금을 줄지 말지 결정해요. 소득 인정액?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쉽게 말해서 실제 월급뿐만 아니라 통장 예금, 전세보증금, 심지어 자동차까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정말 복잡하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해보세요. 정부는 이 돈에 4% 환산율을 적용해요. 그러면 연 400만 원, 즉 월 33만 원을 버는 걸로 간주합니다. 실제로는 이자를 거의 안 받아도 말이에요. 2025년 8월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로 소득 인정액이 나와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1만 원만 초과해도 쾅! 바로 탈락입니다. 우리 동네 김 할아버지 사례를 한번 보세요. 김 할아버지는 소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사시거든요. 나는 집도 없는데 연금 당연히 받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간주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었어요. 결과는 탈락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된다는 거예요. 부인이 아파트 월세로 60만 원을 받는다면 그 돈도 가구 소득으로 계산돼요. 정말 억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잠깐, 지금 화나신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기초연금을 날리는 치명적인 실수들인데 이걸 모르면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놓칠 수 있어요. 특히 7번째 실수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자, 기초연금을 놓치는 건 대부분 몰라서 생기는 실수 때문이에요. 제가 7가지 치명적 실수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녀 통장에 돈 잠깐 넣었다 뺀 것. 자식 사업 도와주려고 잠깐 넣은 거라고 해도 통장 기록은 증여로 간주돼요. 그대로 여러분 재산으로 잡힙니다. 두 번째, 자녀 명의 적금을 부모가 찾는 것. 아들 이름으로 넣은 적금을 엄마가 찾으면 정부는 그건 엄마 돈이라며 재산으로 계산해버려요. 세 번째, 부동산을 자녀에게 헐값에 넘기는 것. 시세 2억 원 아파트를 1억에 넘기면 1억 원 증여로 간주돼요. 연금 감액은 덤이고요. 네 번째, 사업자 등록을 그냥 방치하는 것. 사업을 안 해도 등록이 남아있으면 추정소득이 계산돼서 탈락 위험이 생겨요. 다섯 번째,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 100이랑 3천지 이상이나 4천만 원 이상 차량이 있으면 100% 재산으로 간주돼요. 심지어 10년 된 벤츠도 위험하답니다. 여섯 번째, 보험 해약 환급금 문제예요. 보험 해약으로 5천만 원이 들어오면 그 돈이 소득으로 잡혀서 연금이 탈락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월세 수입을 숨기는 것. 월세 40만 원을 안 신고하면 국세청이 다 잡아내요. 소득으로 계산돼서 연금이 날아갑니다. 박할머니는 자녀가 준 6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뒀다가 연금 탈락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건 내 돈도 아니라고 하셨지만 통장 기록은 냉정했죠. 이런 실수, 여러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실수는 충분히 알아봤으니까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꿀팁들이에요. 이미 탈락하신 분들도 이 방법으로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이제 기초연금을 확실히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 꿀팁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구 소득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나 혼자 소득이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 월급, 월세 수입까지 다 합산되니까 꼭 확인하셔야 해요. 두 번째, 예금을 분산해서 관리하세요. 1억 원을 한 통장에 다 넣지 말고 생활비용, 의료비용, 자녀 지원용으로 나눠서 관리하세요. 사용 목적을 명확히 증명하면 소득 인정액을 낮출 수 있어요. 세 번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세 보증금 2억 원은 재산이지만 월세 60만 원은 지출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월세 계약서와 이체 기록은 필수예요. 네 번째, 사업자 등록을 정리하세요. 사업을 안 하면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세무사나 공인중개사 또는 지자체 무료 상담을 활용하면 애매한 재산 구조를 점검할 수 있어요. 탈락 위험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답니다. 이웃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통장에 있던 1억 원을 생활비용과 의료비용으로 나누고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소득 인정액을 낮추셨어요. 결과는 매달 34만 2,510원 기초연금을 챙기게 되셨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나라에서 주는 노후 지원이 더 있거든요. 4가지 꿀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택연금이에요.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집을 담보로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집은 그대로 내 명의로 남아있고요. 두 번째, 농지연금입니다. 65세 이상이면 농지를 담보로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답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에요. 60세 이상이면 공익활동형으로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으로 월 76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소득으로 안 잡혀서 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비, 주거급여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생계비 월 60만 원 이상 교육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녀 소득이 있어도 완화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택금융공사 1688-8114번으로 하시면 돼요.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기초연금의 진실과 받는 방법, 그리고 추가 복지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실전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기초연금의 진실부터 탈락을 피하는 법, 그리고 노후를 든든히 채울 복지 제도까지 모두 알아봤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똑하게 준비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실수, 기억나시죠? 자녀 통장에 돈 넣었다 빼기, 사업자 등록 방치하기, 월세 수입 숨기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실수들만 피해도 기초연금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5가지 꿀팁도 꼭 기억하세요. 가구 소득 점검하기, 예금 분산 관리하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사업자 등록 정리하기, 전문가 상담받기. 이것만 따라해도 여러분의 노후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2025년 8월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걱정되신다면 지금 당장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이 방법들을 적용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어요. 처음엔 소득인정액 때문에 탈락할 뻔했는데 예금을 용도별로 나누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니까 문제없이 승인됐거든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재산 구조를 조정하고 다시 신청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매월 34만 2,510원, 1년이면 410만 원이에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들은 내용을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해요. 첫 번째 꿀팁, 기초연금 신청 타이밍을 잘 맞추세요. 65세 생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신청하면 65세 되는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1개월 늦으면 그만큼 손해니까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꿀팁,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 별거 신고를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는 시골 본가에, 할머니는 도시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주민등록을 따로 하고 별거 신고를 하면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소득 기준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적용받아서
기초연금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세 번째 꿀팁. 금융재산 신고할 때 부채를 꼭 차감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빚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고 계산해요. 예를 들어 통장에 8천만 원이 있어도 신용카드 대출 3천만 원이 있으면 실제로는 5천만 원으로 계산되는 거죠. 부채 증명 서류를 꼭 챙겨가세요. 네 번째 꿀팁. 농지나 임야가 있으면 활용 방법을 알아두세요.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일반 부동산으로 계산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 농지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재산 평가액이 훨씬 낮아져서 기초연금 받기가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꿀팁. 자동차 처분 타이밍을 잘 잡으세요. 차량 가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재산으로 계산되는데 기초연금 신청 전에 미리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명의 이전을 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명의 이전은 증여세 문제가 있으니까 세무사와 꼭 상담하세요. 여섯 번째 꿀팁.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할 때 주의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할 때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잖아요. 이때 모든 은행 계좌가 다 공개되는데 혹시 빠뜨린 통장이나 적금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상품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그리고 기초연금 외에도 놓치기 쉬운 지원 제도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가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요양원이나 재가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50%까지 줄여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절약할 수 있는 큰 혜택이죠. 전기요금 할인도 빼먹기 쉬운 혜택이에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한전에 신청하면 월 1만 6천 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1년이면 19만 원 정도 절약되는 거죠. 상하수도 요금 할인도 있어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30%에서 50%까지 할인해줘요. 이것도 연간 15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교통비 할인은 정말 큰 혜택이에요. 지하철, 버스는 물론이고 KTX까지 30% 할인받을 수 있거든요.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들은 내용을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받으세요. 내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둘째, 통장을 정리하세요. 큰 금액이 한 통장에 다 들어있다면 용도별로 나눠서 관리하시고요. 셋째,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세무사나 사회복지사에게 상담받으면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넷째,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미리 내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다섯째,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통장 사본, 부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여섯째, 가족들과 상의해서 재산 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불필요한 증여나 명의 이전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일곱째, 2025년 8월 기준으로 바뀐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으로 올랐고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으로 인상됐거든요. 여덟째,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은 꼭 다시 신청해보세요. 기준이 완화되어서 올해는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신청을 안 하면 100% 못 받아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손으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노후 준비에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2025년은 정말 좋은 기회예요. 기초연금 지급액도 34만 2,510원으로 올랐고 선정기준액도 15만 원이나 인상됐거든요.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초연금만이 아니라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인일자리 사업까지 다 합치면 정말 든든한 노후 자금이 돼요. 기초연금 34만 원에 노인일자리 29만 원만 해도 월 63만 원이에요. 1년이면 75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들은 내용을 꼭 나눠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눠주세요.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거나 오늘 내용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 드릴게요. 특히 2025년 8월 기준으로 새롭게 바뀐 내용들이 많으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소득 인정액 계산이나 재산 평가 같은 복잡한 부분들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유용한 정보들을 가져오겠습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까지 노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 드릴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 없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많은 것들이 좋아졌으니까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기초연금 챙기시길 바라요.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